네, 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메리명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이렇게 육아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아빠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아빠 육아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실제로 일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까지 육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아버님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와! 소리 질러! 우후!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서아, 2살 된 태호 아빠 김명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아이니 아빠 김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중1, 초5, 초2 딸 넷 둔 아빠 문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은 대통령님께서 훈장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애국자로.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희 방송했던 그 내용들은 좀 보셨는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한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 영상 콘텐츠를 좀 봤었는데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 와이프한테도 좀 보여주고 이래서 저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와이프가 그 질문지를 막 적어주더라고요. 자기가 궁금한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 준비한 것도 와이프가 좀 조언해준 것들도 있어서 같이 이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저도 몇 개 영상을 봤는데요. 요즘 육아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많은데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일반인들이 얘기해 줬을 때는 조금 신빙성에서 물음표가 있을 때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 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와,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하고 진행자분께서 재밌게 좋은 육아 정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짧게 네, 출퇴근 때 한 번씩 보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상도 이제 보시고 오셨지만 또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저는 그 첫째 아이가 딸인데 5살 아이인데 조금 주도적인 성향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꿉놀이를 할 때도 아빠는 무슨 역할에, 나는 무슨 역할, 엄마는 무슨 역할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주도성이 있는 아이니까 처음엔 기특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좀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지인 딸아이 같은 예쁜 원피스를 입히기로 했는데 자기만 이 옷을 입겠다, 자기 뜻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장거리 차를 타고 가야 되면 이제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면 좋은데 자기는 화장실 가지 않겠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요즘 들어서 조금 막무가내로 좀 물거나 이러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저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크면서 이런 성향이 조금 있어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5살인데 주도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기 때는 내가 뭘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부모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갔다면 지금은 자기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이런 주도성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계획도 아빠가 하고 옷을 골라주는 것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견을 낸 건데 그 의견이 사실은 무시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얘는 이제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놀이가 아이가 좀 주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해? 엄마는 뭐 해? 나는 뭐 할게. 그런데 그게 항상 너만 정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놀다 보면 오늘은 아빠가 다른 역할 해도 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임이 됐든 놀이는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즐거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이 아이가 친구하고 놀 때도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주님이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우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엽게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도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를 할 때 저는 일부러 져주는 편을 선택하는 편이고 엄마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거든요. 딸 아이가 자꾸 지면은 너무 화가 나서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랑은 가위바위보 안 해 아빠랑만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엄마처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놀이를 하는 규칙을 알려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아이니까 뭐 아직 조금 우리가 배려 있게 좀 이기면서 즐겁게 하는 거를 유도하는 게 맞을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가서까지도 일부러 져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얘가 즐거우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다 이기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요? 재미없잖아요. 게임은 이기는 게 즐겁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눈치껏 져주신다는데 이게 조금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질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어. 가끔 이제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지금 아버님이 얘기하신 고민은 정말 많은 고민이에요. 근데 많다라는 것은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질 때는 지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른 돼서도 문제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지면은 지는 거 안 돼서 이길 때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그래 좋아 하자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저 사람 이상해. 뒤끝 길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정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너무 승부욕이 있거나 이기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부모님들이 먼저 너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너 최고 이런 얘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는 같이 노는 거 있잖아요. 퍼즐도 같이 맞히고 그리고 블럭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협동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아빠랑 같이 노니까 재밌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 수도 있지만 또 이길 수도 있고, 이번에는 아빠가 이길 수도 있고 엄마가 이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가르쳐 주시면 효능감이라는 게 커요.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믿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자꾸 1등에 고집을 부려요. 1등 하는 게. 왜냐하면 1등 안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굉장히 못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시려면 가족놀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끝까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리고 아빠가 같이 운동하면서 왜 그 스포츠맨십 있잖아요. 이런 거 손흥민 다 아시죠? 네, 갑자기 아빠 그러니까 축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손흥민이 그렇게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넣는 거고, 손흥민이 멋진 거는 그런 동료의 도움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인정할 줄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림책에서도 서로 돕고 양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싸우거나 울거나 하는 것을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평화가 좀 찾아오는 걸로. 네. 엄마랑 아빠랑 재밌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저희도 한번 오늘 밤에 당장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밤새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밤새 하자고 하면 어떡하죠? 네, 저는 이제 딸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지금 요즘엔 이제 저가 계속 딸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가 근데 어쨌든 딸 아이니까 이게 언제까지 저가 만약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또 딸 아이라서 이제 저가 시키면 또 혹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있는지 또 그런 게 궁금해서.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아빠가 아이랑 목욕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좋죠. 그리고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가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하시잖아요. 아빠가 육아에 동참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이랑 친밀감을 형성하시면 행복함을 느끼는 분은 엄마거든요. 주아맘도 애기 키우셨지만 내가 혼자만 육아 독박 쓸 때 있잖아요. 독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서운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혼자 낳니? 뭐 이거잖아요. 근데 막 아빠가 적극적으로 하고 애도 막 아빠 오는 시간 기다리고 막 그러면은 엄마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딸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몇 개월? 지금 16개월 됐습니다. 16개월이죠. 공중 목욕탕 가보셨어요? 요즘에는 시기가 그래서 못 갔습니다. 아직. 예. 근데 거기에 써 있어요. 5세 남아는 여탕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이젠 싫다고 해요. 알아서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제는 끝났나? 이제 이제는 얘가 컸구나. 왜 아빠들은 딸 키우다 보면 얘가 시집가는 상상하지 않으세요? 얘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죠? 버진 로드 들어가서 이럴 때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딸 내 키우시는 분은 4번 우셔야 어쩜 좋아요. 이게 4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좀 예전에는 뭐 친구들 결혼할 때는 축하해주고 좋았는데 이제 아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 보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또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해요. 만 3세 정도 되면 성 정체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러면 여자, 남자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나랑 엄마랑 나랑 아빠랑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어린이집에서도 가끔 왜 그 여자친구 치마 이렇게 들추거나 우리 아버님들도 옛날에 그런 놀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 갑자기 청문회 그런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엄마랑 상의해서 이제는 내가 못 시킬 것 같아.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그럴 때도 아이가 막 아니야 아빠랑 막 이러면 아빠랑 같이 하지만 중요 부위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그리고 다른 걸로 친근감을 충분히 형성하실 수도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가 이제는 이걸로 이렇게 재밌게 우리 땡땡이랑 놀자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